7월 23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뉴스 브리핑이 끝나고 연합뉴스에 출연한 뒤에 오후 3시 반에 오후 7시 반에 부산의 강연회에 또 가야 됩니다. 여러모로 하루가 바쁩니다. 자, 먼저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 새정치연합에 참 이름 잘 붙였습니다. 자, 안철수 위원장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국정원이 실패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제2, 제3의 프로그램을 가동했을 거다. 성명 공작하지 말고 떳떳하게 조사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안철수 의원은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민들을, 일반 국내 민간인들을 광범위하게 사찰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뒷받침할 해킹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라서 이 난리인가? 심지어 마티즈 차의 넘버가 흰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었다 같은 웃기는 소리를 하지 말고요. 뭐가 문제인지 요점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탈리아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사와서 국내에서 해킹을 했는데 국정원은 북한의 간첩 혐의자와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 교민, 이런 사람들만 사찰했다는 겁니다. 그 사찰이라는 것은 해킹 프로그램을 스파이웨어로 심어서 그 사람들을 정보를 좀 뺄라 했다는 겁니다. 간첩을 잡으려고.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적절한 조치를 거쳤고 위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탈리아 해킹 회사로부터 해당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을 산 것이 잘못입니까? 국정원이 다 만들어서 하고 그러면 좋지요. 그런 과정에서 오늘 조선일보는 사사건건 국정원 해킹팀에 의존했다. 작년에 토론토 대학에서 한국의 국정원이 해킹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해킹팀과 거래를 냈다. 이렇게 했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국정원의 어설픈 부분을 비판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정원이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는 것은 한국적 현실에서 5년마다 정권이 바뀌고 좌우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 현실에서 종북주의자가 정권 깊숙이 참여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은 현실에서 그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대통령 탄핵하자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사와서 탈법이 없이 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쪽이 민간인 사찰했다라는 근거를 제시를 해야지. 그걸 제시하지 못하면요, 그냥 국정원 가서 한번 보자 하고, 그 다음에 자료 요구한 거 그거 가서 한번 보자 하고 보고, 그 다음에 입 다물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추측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자, 야권에 용기 있는 양심적 제보자, 야권 지지자들 중에 많지 않습니까? 정권을 어쨌든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해킹을 한 사람이 있으면 당사자가 익명으로도 야당에 제보하고 모자이크 처리를 했으라도 기자회견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스크 쓰고?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요. 한 명도 내가 당했다고 안 하는데 왜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이 일의 본질은요, 국정원은 안 했다라고 딱 잡아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했을 거다라고는 지금 안철수 위원장 했을 거다. 입증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원이 자살하면서 과거에 프로그램 기록을 삭제했다. 자, 그래서 이게 복구 100% 안 된다. 이제 너가 뭘 갖고 와도 안 믿는다. 우리는 이제 엎드려서 자빠져서 계속 너네들이 증거를 없앴다고 주장하겠다. 자, 이것이 국내 최대의 보안회사 안랩의 사실상 오너였고 안랩을 만설립했던 안철수 씨의 전문성입니까? 오늘 한국계 미국인인 미국의 이뮤니티라는 회사의 제이슨 리라는 오너는 한국은 감춰야 될 정보마저 드러내는 나라다. 사이버 전 능력이 없다고 언론과 야당이 저렇게 떠들고 있으니 외국에서 전부 호구로 보고 이제 다 몰려들어서 한국에 해킹할 거다.
이렇게 조롱도 했습니다. 자, 이쯤 됐으면 증거가 더 없으면 이제는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할 건지 논의할 차원입니다. 자, 버틴다고 없는 증거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국회 정보위에서 이걸 상임위를 열어가지고 뭐 관련자들을 불러서 한번 떠들고 그 다음에 국정원에 가서 한번 보고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증거를 제시할 수 없으면 이 일을 매듭 짓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안철수 의원 이 국정원 문제예요. 더 달라들다가요. 지금 뭐 국민들이 이 내용이 뭔가 모르니까 여론조사를 하면 한 2배쯤 국정원이 민간인도 했을 거다. 이렇게 나온다고 리얼미터 조사입니까? 자신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은요, 이 일이 뭐가 뭔지 스토리를 논리정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국정원이 뭐 프로그램 사와서 이쪽 저쪽 뒤졌는데 국내도 했을 거다. 그렇게 물으면 그렇게 대답이 나옵니다. 좀 더 가면요, 이 여론 또 바뀝니다. 국회법 개정안 때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요, 그냥 전문성을 빙자해서 쓸데없는 디테일함으로 막 매일 IP니 뭐니 떠들면서 마치 대단한 일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있고, 국민들도 그런 증거가 꼬리가 대부분 잡혔을 거라고 생각할 건데 진실은 아직도 아무것도 드러난 거 없다라는 겁니다. 전문성을 위장해서요, 억지 부리지 마십시오. 박원순 시장이 메르스 때 기자회견에서 삼성병원 등 질타하면서 재미 좀 봤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지지율 1위로 떠올랐습니다. 재미 지금까지 보고 있나 했더니요, 그때 기자 브리핑을 했을 때는 긍정 반응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박원순 시장이 공포심을 조장했다. 사실이죠. 일부 그 박원순 시장의 말에 맞는 거는 있습니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특정 병원이 있다. 하지만은 박원순 시장은 마치 메르스가 뭐 죽을 역병이나 되는 것처럼 공포심을 조장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지지가 20%, 댓글 중에 반대가 10%였는데 7월달 접어드니까 지지는 6%, 반대는 25%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결과인데요, 결국은 사람들은 어떤 사태가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선동에 휩쓸립니다. 세월이 조금 지나면 이 본질이 뭔지를 자정적으로 정화되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메르스나 국정원 해킹 이런 문제를 마치 보따리 사가지고 달라들어서 내가 팔자 고칠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쪽박을 찰 수도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국민들은 현명합니다.